이 비디오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통화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직관적으로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통화 시장은 그리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통화 가격이 더 비싸질지, 더 저렴해질 수 있는지, 또는 통화의 가격을 상대국 통화를 기준으로 측정하려다 보니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에게 매우 직관적인 느낌을 제공하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제가 화두이기 때문에 중국 위안화와 미국 달러라는 두 통화를 놓고 이야기해봅시다. 중국의 교환 단위는 때때로 런민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때로는 위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약간 혼란스럽습니다. 위안은 런민비의 기본 단위입니다. 자, 지금 내가 어떤 웹사이트에 접속한다면 이게 지금 실질 환율은 아니지만 명목 환율이 미국 달러당 12안이라고 칩시다. 12안은 1달러와 같습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달러라고 말할 때마다 미국 달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격이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알아먹기 쉬울 겁니다. 내가 1달러를 갖고 있고 그걸 위안으로 환전하면 12안을 취득합니다. 나에게 12안이 있고 그걸 달러로 환전하고 싶다면 누군가가 12안에 대해 1달러를 나에게 제공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제가 다음 몇몇 영상 내에서는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실제 무역 불균형 상황을 설정하겠지만 당장은 지금 나에게 1000위안이 주어진 실제 현실을 살고 있다고 합시다. 자, 누군가가 1000위안을 가지고 있고 그걸 달러로 환전하고 싶다고 합시다. 이쪽 편에서 보기에 우리가 단순히 이 1000위안을 보면서 그걸 명목 환율과 대조해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이봐, 1달러당 12안으로 나누니까 1000위안은 명목 환율로 보면 100달러가 되어야 해. 이 사람의 상대역으로 여기 2명이 있다고 칩시다. 이러한 시장이 있다면 단지 3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단순화하는 게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적어도 이러한 환율의 작동 방식을 이해하려면요. 콧수염을 기르고 모자를 쓴 이 사람이 100달러를 가지고 있는데 위안화로 환전해야 한다고 합시다. 어쩌면 이 사람은 중국 재화를 구매하고 싶어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미국에서 중국산 재화를 100달러에 팔았던 중국 공장주일 수도 있습니다. 그는 지금 직원들에게 월급을 주거나 담보대출금을 갚거나 그밖에 알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달러를 위안화로 환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이 여성은 100달러가 있는데 위안화로 환전해야 한다고 합시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이죠? 위안화를 달러를 위안화로 환전하려는 전체 수요는 얼마입니까? 시장 전체를 보면 위안화로 환전해야 할 200달러의 돈이 있습니다. 자, 그걸 내가 적어보겠습니다. 우리는 200달러를 위안화로 환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국제거래의 상대역은 1000위안을 가지고 있고 그걸 달러로 환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1000위안을 가지고 있고 그걸 달러로 환전해야 합니다.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해 시장 참여자는 3명뿐입니다. 이들이 전체 시장을 대변합니다. 다만 아시다시피 외환시장의 실제 거래에 참여하는 행위자는 수천 혹은 수만 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들 모두가 인터넷에 접속해서 현재 환율이나 최근 환율을 찾아보고 100달러는 1000위안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도 역시 200달러를 1000위안으로 바꿀 수 있겠구나라고 하면서 다 합쳐 200달러는 2000위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에 대해 의문부호를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둘은 그것을 2000위안으로 환전할 수 있을까요? 여기 있는 이 사람은 현재 환율로 하면 1000위안으로 100달러를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라도 명백한 이유로 최대한 많은 양의 상대 통화를 취득할 수 있게 원합니다. 그들은 최대한 비싸게 쳐서 받길 원합니다. 이 두 사람이 자기 돈을 2000위안으로 환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말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전체 시장이고 엄청나게 단순화되었지만 여기에는 불균형이 존재합니다. 달러로 바꿔야 할 위안보다 위안으로 바꿔야 할 달러가 더 많습니다. 현재 매물로 나온 위안이 1000위안밖에 없기 때문에 200달러 전부를 2000위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는 시장 상황이 어떤지 봐가며 거래를 천천히 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단 12안을 팔겠다고 경매에 붙였다고 가정합니다. 여러분은 반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오른쪽 사람 중 한 명이 1달러를 팔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왼쪽 사람이 위안화 단위로 계산해서 달러를 사겠다고 나섭니다. 아니면 왼쪽 사람이 위안화를 팔겠다고 하는데 오른쪽 사람들은 달러 단위로 쳐서 위안화를 사겠다고 합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를 다룰 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대국 통화를 구매하니 그럴밖에요. 하지만 왼쪽 사람에 대한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상황을 단순화하기 위해 나는 그를 경매와 같은 상황을 만드는 사람으로 치부하겠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시장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은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처음에 자신에게 100위안이 있고 그것을 환전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거 알아요? 나는 100위안을 10달러에 팔 용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그가 100위안을 10달러에 팔겠다고 했다고 칩시다. 그는 100위안을 10달러에 팔겠다고 제안하고 그것이 공정한 제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각을 여기 이 사람이 합니다. 여기 왼쪽 사람은 실제로 위안화를 달러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그럼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사람들 중 한 명은 그 제안에 즉각 반응하면서 말합니다. 그거 알아요? 내 생각엔 그게 적당한 가격인 것 같아요. 라며 오른쪽 여성이 그걸 수락한다고 합시다. 사실 두 사람 모두 100위안을 10달러에 팔겠다는 제안을 보았을 수도 있고 둘 다 마우스를 클릭하려고 하거나 거래를 성사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마우스를 좀 더 빨리 클릭해서 해당 거래를 따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을 B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 A이고 이 사람은 사람 C입니다. 그래서 B라는 사람이 수락했습니다. 바로 그때 두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C라는 사람이 말하길 와 엄청 빠르다. 누군가는 1달러당 12위안을 쳐서 내 위안을 가져가겠다는 의욕이 대단하네. 그리고 사람 A는 말합니다. 맙소사, 나는 내 돈을 환전해야 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 어떤 녀석이 선수 쳐버렸잖아. 그러니 여기 이 사람은 이봐, 아마 사람들이 내 위안화에 대해 달러를 더 쳐줄 용의가 있겠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기 있는 이 사람, 주황색 옷을 입은 이 남자가 매도 제안을 합니다. 그가 90위안을 10달러에 팔고 싶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 위안화 가치가 상승했다는 점에 유의하세요. 달리 말해 달러화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해도 됩니다. 이 두 가지 서술 방식은 정확히 같은 환율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은 달러를 위안화로 환전해야 하는 사람 A가 황급히 그 제안을 잽싸게 수락합니다. 그렇게 사람 A가 수락합니다. 내가 상황을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그렇게 사람 A가 수락합니다. 이렇게 해서 갑자기 새로운 명목 환율이 생겼습니다. 환율은 1달러당 9위안입니다. 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제 생각에 여러분은 앞으로 벌어질 역동성을 보고 있습니다. 위안화로 환전해야 할 달러가 달러로 환전해야 할 위안화보다 더 많습니다. 사람 C는 그가 보유한 1000위안을 취득하겠다는 수요가 많다는 것을 간파합니다. 그는 달러당 제공할 위안화를 매번 조금씩 줄여나갈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A나 B가 그들이 보유한 몇 달러에 대해 더 적은 위안화를 제안하더라도 수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 위안화 가격은 오를 것입니다. 주목하세요. 이제 위안화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원래 달러당 12위안이었는데 지금은 달러당 9위안입니다. 또는 달러의 가격이 하락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모두가 자신의 통화를 소모할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시장 청산 가격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수학 공식은 없습니다. 사람들 각자가 얼마나 거래를 성사하고 싶은지 상대편보다 얼마나 게임을 잘하는지에 따라 청산 가격은 달라집니다. 바로 이런 결론이 여러분이 이번 영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율은 이렇게 결정되어야 한다는 메커니즘 같은 시장의 법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연계 환율 제도를 탐구하겠지만 그것이 항상 현실이 된다고 할 것도 없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보듯이 달러보다 위안화 수요가 더 많으면 달러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달러화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 말은 위안화 가치가 상승한다는 말과 정확히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은 이 대목을 내면하길 바랍니다. 달러 단위로 계산한 위안화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것이 외환 거래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할 수 있다면 위안화의 공급과 수요에 따라 이런 시장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는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공급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위안화 가격이 상승합니다. 아니면 시각을 달리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달러 수요가 공급보다 적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것입니다. 어쨌든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잠시라도 생각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개념을 적용하여 변동 환율이 어떻게 균형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달리 말해 이상적인 세계에서 어떻게 무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할지 알아봅니다.